언론에서는 최룡해가 당정을 모두 장악하며 2인자로 올라갔다. 2인자 자리를 굳혔다. 정말 최룡해가 당과 정을 장악할 수 있는 2인자 자리에 오른 걸까요? 이거 제목 잘못 잡은 겁니다. 아니면은 북한의 권력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쓴 제목이에요. 김정은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없던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최룡해를 앉힌 이유도 당과 정을 장악하라고 이 자리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정반대입니다. 최룡해가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측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중국에서도 최룡해가 김정은보다 훨씬 더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동안 아주 파다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에게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를 돕는다는 것은 철딱선이 없는 여동생 김여정 뿐이에요. 김정일 때도 이렇게 자기 측근의 사람을 다 죽이진 않았어요. 손과 발, 브레인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최룡해가 누구냐? 유일하게 만경대 혁명학원파 자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시 말하면 만경대 혁명학원파들이 바로 그 위에가 빨치산 1세대예요. 김일성과 함께 머리에 먹물은 하나도 없고 까막눈인 사람들이 항일 투쟁해가지고 대장들이 된 사람들이 김일성을 그 중에서 자기들 대장 중에 대장으로 추대해가 만든 게 빨치산 1세대의 정치 권력의 구조예요. 그런데 만경대 혁명학원파들은 우리 자제들한테는 눈을 좀 뜨게 해줘야 되겠다. 머리에 먹물도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40년대 후반부터 북한판 유년 사관학교를 만든 게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열사, 좋게 말해서 혁명열사지만 빨치산 1세대입니다. 항일투쟁하던 빨치산 1세대의 혁명열사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엄격한 이 유년 사관학교라고 보면 돼요. 여기 오는 자제들이 전부 다 그나마 그래도 당에서 서열이 높고 뭐 좀 힘께나 쓴다는 자제들, 혹은 그 반대로 여기를 나오면은 그런 당에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이 만경대 혁명학원대 교장도 사실은 다 현직 장군들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일을 왕으로 만든, 세습을 할 수 있게 위원장으로만, 노동당 중앙당 위원장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쳐냈어요. 전번 3월 10일 선거에서 14기 소위 말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다 쳐내고, 유일하게 나가놓은 게 김영남, 91살 먹은 김영남. 우리나라에 지금 92살이에요. 28년생이니까, 1928년생이니까. 그리고 김기남, 대남 비서인 김기남. 그 사람들 둘만 나가놓고 지금 목안 자른 사람 없어요. 다 죽였어, 다. 그리고 아버지 측근인 최측근이던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최룡해가 누구냐? 최룡해 아버지 최현은 김일성이 이 북쪽의 수장이 되고 난 뒤에 최현을 인민무력부장을 시켰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아들입니다. 최룡해가. 아버지는 이렇게 장군 출신이고 전쟁을 많이 본 사람이지만 최룡해는 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당에서 커온 당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차수라는 계급을 들고 나온 게 언제냐? 리용호 목을 날리고 해요. 리용호가 누구예요? 김정일이 죽고 난 뒤에 장의위원회에 위원장을 한 사람이야. 바꿔 말하면 김정일의 총애를 가장 많이 입은 최측근인데, 김정일이 죽고 난 뒤에 불과 8개월도 안 돼가지고 최룡해가 김정은을 꼬드겨가지고 리용호를 해임시켜요. 그 후에 숙청당했죠. 1년도 안 돼서, 1년 안 돼, 1년 반 정도도 안 돼서 13년 12월에는 장성택을 또 죽입니다. 리용호는 총참모장 출신으로 정말 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김정일의 총애를 한 몸에
업고 있었고 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도 확실한데 최룡해가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마자 김정은한테 들어붙어서 리용호부터 없애시오. 리용호를 죽입니다. 한 해 지나서 장성택이 가만 놔두는 아닙니다. 중국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 장성택이가 바로 이 위원장님 당 비서, 당 총석인 당신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고 중국 쪽은 김정은 당신보다도 장성택이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더구나 장성택이가 끼고 앉았는 게 당신의 형님인 첫째 형님인 김정남이를 끼고 있으니까 김정남이를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이 권력을 김정남이가 잡도록 하고자 한다는 소문들도 있고 실제로 김정남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저 안 없애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장성택 처형합니다. 물론 뭐 그때 처형할 때는 뭐 부정부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성택이가 왜냐하면은 노동당 행정부장으로서 돈을 다 관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평양에 10만 호 주택 짓는다고 하는 돈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차관도 끌어오고 이걸 전부 장성택이가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의 집권하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집권은 했지만 그 힘을 키워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리용호 가장 실세인 리용호 그리고 가장 큰 힘인 장성택 그 죽이고 난 뒤에 얻은 자리가 총정치국장이에요. 실제로 북한에서 노동당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북한에는 군이라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한 군대가 아니고 노동당을 위한 당군이에요. 국군이 아니고 당군이기 때문에 군대에 아무 경력이 없어도 당에 충성하고 당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냥 차수 원수 그냥 군복 입혀가지고 군계급장 계속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룡해도 바로 차수로 들어갔습니다. 장성택을 2013년 12월 12일 전원회의죠. 당 전원회의 10일 날 한 것 같은 전원회의에서 10시간 동안 기름을 짜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사실은 장성택을 바로 죽이고 난 뒤에 5일 있다가 12월 17일 날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이렇게 빨리 죽였으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최룡해가 총정치국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걸 웬걸 오래 안 갑니다. 한 6개월 있다 황병수한테 밀려납니다. 황병수란 존재는 사실은 김정일이 죽었을 때 장애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당 서열이 127위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황병수가 발탁이 돼가 군경력이 최룡해보다 많아요. 발탁이 돼가 총정치국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병수한테 밀립니다.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한동안 최룡해가 굉장히 디프레스된 그런 상황에 처했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박 대통령이 중국 천안 루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 때에 시진핑 푸틴 바로 옆에 앉는데 여기에 북쪽 대표단으로 온 최룡해의 자리라는 게 46번 2015년 9월달이죠. 46번째 자리예요. 제일 끝자리 앉아가지고 이서나마나한 존재로 앉았다 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열설이 죽고 난 뒤에 국가장애위원회도 포함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한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들어서 다시 권력에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이 언제예요? 7차 노동당 대회하면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총 책임자가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실세를 갖는다라는 자리를 하면서 돌아와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동당의 가장 핵심인
김정일이가 만날 얘기를 한 겁니다. 노동당의 핵심 부서 브레인은 조직 지도부고 팔과 다리는 선전선동부다 했습니다. 근데 최룡해를 조직 지도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후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황병서에 대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서 김원홍과 황병서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숙청시키도록 김정은을 꼬드기가 결국 이 둘을 처벌을 시킵니다. 이제 뭐 그칠 게 없어요. 최룡해는. 최룡해가 이런 파워를 갖게 됐는데 김정은이 지금 최룡해를 제2인자의 자리, 원래 자리도 없던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란 자리, 마치 영원한 국방위원장을 아버지로 만들고 난 뒤에 자기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자기 이름을 얹듯이 제1부위원장에 최룡해를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측도 최룡해에게 맡깁니다. 왜일까요? 이때까지 해온 공로를 보면 당연히 시켜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김정은에게 정적을 다 죽이도록 진두지휘하고 꼬드겨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최룡해의 지모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김정은으로서는 최룡해야말로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두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내 자리를 넘겨보겠다. 내가 직접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국무위원장 바로 밑자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를 앉추는 거다. 그리고 당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고 정말로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조직 지도부 자리, 부장 자리니까 거기가 최룡해에 있던 자리를 누구를 앉추냐면 군수부장 하던 이만건을 갖다 앉혀요. 군수부장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만드는데 공헌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김정은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노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딴 사람도 아니고 군수부장을 조직 지도부장으로 갖다 놓는 것. 일거수일투족 최룡해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김정은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따로 정보를 가져오라는 거죠. 리만건 군수부장 출신을 조직 지도부장으로 앉혀놓으면서 최룡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지도부장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참 나이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노회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최룡해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당과 정을 모두 장악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헌법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이라는 것은 2016년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직을 만들어가 차지하면서 국무위원장이라는 게 국무위원회라는 게 나라의 모든 걸 총괄하는 총책임자라는 것을 헌법에다 명시하기 전 같으면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죠. 헌법상으로라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남은 거의 22년간 뭐 그냥 그림자 내지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나라의 대표라는 형식만 갖추었지 그 머릿속 손짓 발짓 하나도 다 김정일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상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 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국무위원장이 그 역할까지 다 받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룡해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에 앉혀놓는 거에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입법부가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이 입법과 재정에 대한 감사, 할당 그런 정도 역할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실세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계속 우리 기사에 보면 실세인 어쩌고 실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실질적인 실세고 실세 아닙니다. 실세가 아니었는데 그전에도 아니었는데 2016년부터는 정말 헌법의 규정만 그렇게 되어 있었지 실세가 아닌 거예요. 껍질과 껍데기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최룡해를 앉히고
더더구나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김정은 코 밑에다가 재룡이를 앉혀놨습니다. 곁눈질 하나 못하도록 한 거죠. 설사 곁눈질을 손톱만큼이라도 하려면 2만 건을 통해가 바로 정보가 들어오겠죠. 재룡이가 뭔 짓 하고 있다. 중국과 어떻게 내통하고 있다. 재룡해로서는 저주의 축복 혹은 축복의 저주입니다. 운신의 폭이 10배나 더 줄어든 겁니다. 조직 지도부장, 국무위원회 위원장한테 올리는 정보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에 비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라는 것은 김정은 턱 밑에 바로 앉아 있는 거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은 16년 13차 헌법 개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역할이라는 게 국무위원장한테 다 넘어가고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룡해에게 당과 정을 모두 장악하고 유사시에 김정은을 대리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까불면 죽어. 딴 생각하지 마. 그 대신에 철저하게 충성해. 너가 내한테 이때까지 이령호를 죽이고 장성택을 죽이고 김원홍을 쳐내고 황병서를 쳐내고 하는 거 보니까 넌 지략이 대단한 놈이야. 그 지략을 나한테 빌려만 줘. 그리고 내한테 충성하는데 그 지략을 써. 이렇게 하도록 최룡해를 겉으로 보기에 2인자, 실질적인 2인자 아니죠. 그 2인자, 자기 권력에 요만큼이라도 김정은 권력에 요만큼이라도 도전할 가능성 있는 2인자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최룡해를 앉혀놓은 겁니다. 최룡해의 인생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부터 더 긴장되고 더 조심스럽고 어느 순간에 고사포에 의해 날아갈지도 모르는 장성택처럼 날아갈지도 모르는 김정은의 철두철미한 관찰과 김정은 CCTV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 같으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자리예요. 이것이 최룡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룡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일 영도체제, 김정은을 유일한 영도자로 떠받치고 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최룡해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뭐 조금 오후라서 지쳐서 그런지 말이 자꾸 버벅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